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일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결 더 수염이 짙어지신. 이제 그만 얘기하셔도 안경테도 바뀌신 거예요? 뭐 원래 안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너무 저의 어떤 그 네. 아이템들에 재밌어요.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뭐. 네, 고맙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당연히 김건희입니다. 또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지각을 또 하셨어요. 지각을. 왜 지각을 했대요? 일단 머리 만지느라? 저는 뭐 이미 그 실제 이런 뭐랄까 뭐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특히 유명 정치인이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는 과정의 모습이 드러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아무튼 그런 장면들을 분석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헤어를 주로 담당하시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까지도 다 저한테 한마디씩 거두시더라고요. 네. 뭐 아이라인을 이미 하고 왔네, 분장을 이미 하고 왔네, 아래부터 위까지 다 명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다 일부 하시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지각한 이유는 꾸미느라고 지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저는 뭐 철저하게 전략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건희는 윤석열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란 특검에서 9시 조사를 요구했을 때 10시로 계속 시간을 바꿨죠. 그리고 10시에 살짝 넘긴 시간에 도착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경찰 조사에 대한 딴지를 걸거나 경찰 조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그날 조사를 지연시킨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오전 시간 1시간 남짓 조사 받고요. 바로 밥 먹었어요. 윤석열도요. 예. 김건희도 오늘 사실 딱 그렇겠죠. 1시간 오전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0시 11분에 도착해가지고 10시 23분부터 이제 조사를 했는데 11시 50분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제법 남편보다는 오전 조사를 한 30분 더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점심 먹고 네. 1시까지 시간이 붕 뜨잖아요. 예. 그리고 2시 반까지 조사하고 또 10분 쉬고 한 30분 쉬고 그다음에 3시 10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4시 20분까지 조사했다가 4시 반부터 또다시 잠깐씩 쉬면서 이제 일정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긴 시간을 조사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강조를 일찍이 해왔고 건강상의 문제를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순탄하게 장시간의 조사가 어렵다라는 그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조사에 대해서 쉬는 시간을 요구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늦은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오전 시간에 늦게 도착해서 1시간만 조사받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지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군요. 그리고 네. 뭐 그 교통 통제를 과거와는 다르게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경호팀에서 따로 뭐 실제 경찰이 그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도로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저도 오전 현장을 보는데 아크로비스타에서 광화문까지 오는데 9시 반에 나선다는 거 그냥 지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9시에 나와야 됩니다. 9시에 나와도 그 오는 길이 상당 부분 막히면 10시에는 도착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철저하게 의도된 지각이었다라고 예. 봐야 되겠죠. 제 뒤쪽으로 김건희의 모습 오늘 이제 출석할 때의 모습이 보이는데 검은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구두에 검정색 가방. 그 가방 속에 아마 오늘 점심 저녁 도시락이 담겼나 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보니까 기자들 그 포토라인 설 때 천천히 일부러 이동을 합니다. 무표정에. 그리고 멘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도시락 싸웠답니까? 도시락 싸웠대요. 진짜로? 점심 저녁. 이야. 김밥을 싸웠다는 것 같아요. 김밥이요? 예, 김밥을요? 예. 김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저는 이제 복장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국민과 특검과 약속한 거잖아요. 10시까지 나오겠다고 하는 건. 10시 10분에 나왔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 방식대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좀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겠죠. 어제부터 시작을 했죠. 김건희 씨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할 것. 저 이 말부터가 거짓말이라고 봐요. 경험한 것을 다 얘기하면 자기가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제부터 거짓말을 시작을 했었고 오늘 와서 하는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 저는 전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예를 들면 피의자의 수사받는 과정이 아니다. 소위 이렇게 계속 정쟁화 정치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태의 본질이 다른 데로 흐를 수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그 에코백이 얼마야? 왜 복장은 검은색이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네, 네. 야, 네가 네. 검은색을 입고 오든 흰색을 입고 오든 네가 슬리퍼를 신고 오든 아니면 뭐 구두를 신고 오든 난 별로 개의치 않아. 네가 한 짓거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돼야. 근데 지금 모든 코디네이션은 뭐냐면 다른 데로 관심을 다 돌리고 있는 측면이 왜 늦게 왔어? 왜 검은색이 하필이면 뭐 장례식 왔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의도한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들의 프레임에 빠지지 말자.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건 우리가 계속 의혹을 가졌던 범죄 행위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나눠서 또는 자기가 독식해서 사적인 자가 행사했던 부분들이 거의 3년 동안 이뤄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응징 부분이 핵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뭐 여기만 처음 온 건 아닙니다만 다 주제가 그런 거예요. 왜 검은색이야? 얼마짜리야?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 네. 돈 많은 인간들은 비싼 거 입어. 난 별로 관심 없으니까 거기에는. 네.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본질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앞서서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사실은 이 방송 전에 김건희의 가방은 어떤 브랜드이냐 저도 이런 봤어요. 얘기를 하는데 디올 대신 에코백을 들고 왔다라는 게 오늘 출석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에코백이라는 게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친환경 나일론 원단의 심플한 디자인이며 정가가 14만 8천 원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9만 원대 구매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굳이 알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가방에는 심지어 호프라는 뜻이 그 문구가 담겨 있대요. 희망.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또 아, 너무했다. 김건희는 그 가방에 호프라고 쓰이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어떤 희망이 있는 걸까? 이거는요, 이 출석의 본질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그 오늘 저희 언론에선 다뤄지지 않아야 할 만한 내용이다. 네. 그냥 개인 유튜브에서 재미삼아 얘기할 만한 먼저 내용. 호프 따위는 가질 생각을 하지 마. 그렇죠. 희망 따위는 없다. 안물 안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안 궁금해요 하나도. 근데 그 포토라인에서 한 그 한 문장짜리 워딩을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이에 뭐가 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마가 꼈어요. 마가. 네. 근데 이게 뭔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밀고 갈 것이다. 이게 보통 우리 부원장님이나 뭐 저같이 또 우리 황현실 앵커처럼 굉장히 그 인생을 겸손함을 모토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예. 항상 나같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뭐 뉴스토마토도 나가고 어디도 나가고 정말 인생을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탑재가 되어 있죠. 기본적인 겸손에 대한 의미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김건희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17, 8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걸까요? 국민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여기에 대한 함의를 굳이 따져보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죠? 속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김건희의 위선적인 태도가 또 느껴졌고요. 두 번째는 아무 권력이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곳은 곧 윤석열이었다.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윤석열이 대통령이다. 나의 잘못보다는 윤석열이 시켜서 그런 거다라고 마치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할 것처럼 뭐 복선을 깔아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I Believe라는 신승훈의 노래가 깔려 있는 그 유튜브 그 관련 영상이 2021년 말에 이미 네. 김건희의 그 사과 영상 있죠. 그렇죠. 그때 우리 국민들 한번 크게 속여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력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이
진짜인 걸 믿는 국민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황현실 앵커한테 네. 김건희의 이 말은 어떨까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늘 항상 준비돼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김건희를 믿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나 가장 위선적인 김건희의 발언일 뿐입니다. 4년 전에도 자기 경력 위조하고 나서 기자회견 처음으로 할 때 그때도 저는 남편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감정에 호소했는데 그때 먹혔거든요. 사실 그렇게 하고 나서 불쌍해. 약간 이렇게 여론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급진 말로 표현하면 겸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겸폐성이요. 예, 개소리란 뜻이.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 예, 아는- 개건자 써가지고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제가 그 김건희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결속하려고 하는 단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위해서 장관급 국무위원들한테 전화 오면 잘 받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나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야 V 제로가 누구야, V1이 누구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거의 상황처럼 굴었던 것이 김건희였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 조사에 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까 뭐 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나는 죄가 없어. 이 얘기 뭐냐면 저는 역할 나누기를 김건희가 한 것 같아요. 윤석열 너는 계속 깜빵에 있어. 나는 밖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 너라도 살리려면. 전 그래서 그 역할 놀이를 윤석열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는 이게 지금 쪼개기 출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출근도 아니고 무슨 뭐 9 to 6도 아니고,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계속 특검이 부르면 나갈 거야. 대신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짧게 계속 나갈게. 그러니까 나를 구속할 이유는 하등이 없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더 화났던 건 뭐냐면 그 뒷말이었어요. 조사 잘 받고 오겠습니다. 조사를 받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구속. 돌아올 수가 없는데 조사 잘 받고 오겠다는 거 어떤 사람 대부분 다 난 죄가 없어요. 네. 다 상당하게 조사 받고 돌아올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건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고 조사 잘 받고 돌아오겠다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고요. 모든 죄의 근원은 제 남편한테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조사받고 잘 돌아가서 와. 남편을 살리는 플랜 B를 작동할게요.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뭐랄까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여전히 이 두 사람 그리고 한 몸체는 망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특검이 바보 같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이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 법원 앞에 이런 데 가보면 네. 크게 이제 플랜카드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성남에서 이제 취재 활동할 때 보면은 그런 집업단위 이런 데 가보면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는데, 오늘 구속될 것 같으면 차키 남겨달라고 하거나 차 가져오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대자보 같은 것도 붙여놓은 거 아마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본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조사 잘 받고 돌아온다라는 거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돌아올 수가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자신이 재판 받고 나면은 법정 구속될 걸 모르는 피고인들도 많아요. 근데 여전히 김건희는 자신의 죄가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칫 잘못하면 영장을 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 과정이나 이런 절차상으로 봤을 땐 특검이 일단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될 가능성이 우리가 사법부의 전례를 비춰봤을 땐 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있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좀 명분을 쌓는다면은 한 두세 번 더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가지고 한 번 더 내지는 한 세 번까지는 8월 안쪽으로 소환 조사를 이어가다가 기타 혐의와 관련된 어떤 거짓말들이나 증언에 대한 미비점들을 찾아내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요. 오늘은 돌아갈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더 이상 김건희를 봐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JTBC의 방금 나온 단독 뭐가 있나요? 보도인데요. 방금 나온 단독 보도인데요. 내일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JTBC가 이렇게 방금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한 줄짜리인가요? 네, 아닙니다.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취재가 됐고 지금 김 여사가 김건희가 요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상관없어요, 김건희가 상관없어요. 주요 물증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대요. 오늘 가서 현장에서 예, 부인하고 있어서 김건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가능성, 그러니까 내일 청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그러면 그 나왔습니다. 오늘 당장 그 영장을 청구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심야 조사가 실제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쪽에서 원하는 것은 심야 조사 피하고 6시까지만 조사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지금 6시가 되기 이전에 이제 그런 단독 보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몇 시간의 조사를 통해서 김건희가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건진 게이트 관련해서는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와는 배치되는 진술들을 여러 차례 쏟아냈고 그것을 실제 영장 청구를 통해서 실질 심사에 가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신감이 특검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적인 증거들이 이미 많이 확보가 되어 있을 테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진술을 하다가 뭐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왔다라든지 이제 이런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저희 소환 조사를 할 때 5개 혐의가 신청할 때 그 도이치나 명태균 관련한 거였잖아요. 그건 사실 거의 90% 가까이 조사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검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그 김건희를 부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부른 사람들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진술이 어떤 건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진술 중에 몇 가지라도 김건희가 자기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이 진술이 엇갈렸을 때에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증거인멸을 우려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꽤 많은 사람을 불렀었잖아요. 그다음에 예. 유경옥 같은 경우 삼각형 중에 꼭지점에 있는 유경옥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다시 불렀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3자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맞는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말이 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겠죠. 그럼 왜 말이 안 맞는지를 가지고 또 물어봤겠죠.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건희 씨한테 그러면 거기서 또 전혀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내용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정호 같은 경우도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정호라는 사람은 적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또 그다음에 최혜병과 구명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삼부토건도요. 관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종호가 구속된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확인해 보면 김건희 씨가 하는 얘기가 이것과 정반대 얘기를 한다. 그럼 제가 또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빨리 인신을 구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건희는 안에 들어가 있겠죠. 예. 밖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하나하나씩 불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신 구속의 효과는 거기에 있어요. 아크로비스타에 건재하게 앉아 있고 전화 통화 돌리고 이러면 못 쉽지 보이죠.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적어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했거나 일정하게 사건 자체가 소명됐다고 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다 나오기 힘들어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도 어쩌겠습니까? 그때부터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볼 때 하나 다시 불러서 조사하면 얘기가 더 나오겠죠. 예. 진전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말만 나오겠습니까? 진술은 증거랑 연동돼 있습니다. 또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죠. 압수수색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 특검이 김건희가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거 빨리 인신 구속하지 않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JTBC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JTBC 보도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미 충분히 그 정도의 검토가 돼 있고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내부에서는 가는 분위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검 내부에서는. 오늘 저희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추가적인 보도 내용을 보면은 오후에 2시 전후로 해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2시 조금 넘어서 봤던 것 같아요. 조사의 절반 정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가지 혐의를 다루는데 절반 정도 했다라는 건 아마 나머지 시간 동안 그 나머지 절반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질문할 내용 100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0페이지는 이미 했고 나머지 50페이지를 이 시간 이후에 다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 본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건희의 뻔뻔스러운 거짓말들을 충분히 확인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영장을 청구해도 된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아마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보도가 안 나왔겠죠. 그렇죠. 네. 예. 저도 사실 구속영장을 특검이 거의 작성해놨다라는 많은 기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증언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취재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네,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고. 질문지를 지금 100쪽도 지금 압축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질문지를 그렇게 압축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 터질 거란 우리가 다 기사 봤습니다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돈 받았는데 지금 액수는 모릅니다. 네. 한 장인지 뭐 10장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만 그거 받으면서 문자 간 게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선. 당시 후보를 위해서 네. 이거 써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왜 정치자금인데 이거 정치자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직 확인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게 더 문제예요. 김충식 씨 다이어리 나온 게 있잖아요. 예. 캄보디아. 예. 그 다음에 통일교 관계자랑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김 여사 용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앞에 거에 대한 답례를 하는 거면 뇌물성이 입증되는 건데 거기에 윤석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 여사 용산으로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게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해요. 캄보디아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손가락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그렇죠. 보기 때문에 그 돈이 거의 4조가 되는 돈이잖아요. 일단 ODA로 들어간가요? 그러니까 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부의장님이 오늘 그 발언이 윤석열과의 약간 거리를 두는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건희가 구속이 되면 윤석열의 체포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 같으세요? 사실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건희 구속을 막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혹시 구속되고 나면 좀 달라질까? 서로 갈라설 결심을 할까요? 서로 막 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오늘 실제 윤석열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김건희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죄수의 딜레마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즉 윤석열은 김건희 탓을 하고 김건희는 윤석열 탓을 하느냐. 이게 큰 축에서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축은 멜로 심파극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즉 오늘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다 떠넘기고 윤석열이 내가 그랬다라고 이제 그 어떤 김건희의 진술을 다 받아주는 형태로 수사의 방향이 나아가느냐 그렇게 돼 버리면은 실제 그런다고 하더라도 김건희가 미룰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게 이 사건별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다 한들 아니든 간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청구와는 저는 뭐 별개라고 봅니다. 체포영장 집행과는 별개고 저는 뭐 김건희의 구속을 막기 위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본인이 불응했다? 여기까지 연결짓는 거는 저희가 너무 그들을 지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냥 체포 당하기 싫었어 그냥.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능적이라면 속옷만 입고 있었겠어요. 지능적인 사람은 속옷만 입고 있지는 않아요. 저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밖으로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뭐 내 죽음을 누구에도 알리지 말라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저 그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근본적으로 지능적인 판단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김건희의 지지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직접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외부에서 변호사와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중심은 윤석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옷 벗고 자빠져가지고 누워있자 속옷. 이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변호사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협의를 안 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이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법을 잘 안다고 얘기합니다만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체포영장의 집행은 이 문제와 무관하게 저 대한민국에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했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저는 법치는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아주 무도하게 독재적인 권력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다면 이 법 집행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성사돼야 된다. 성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위 특수개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현실에서 특수개입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확인되는 모습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는 특검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